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말하면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괜히 피곤해지고, 돌아서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놓을 용기가 안 납니다. 이건 잠깐이겠지.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계속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 붙잡고 참고 속으로 울고 그러면서도 관계는 점점 말라가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끝났다는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건 이성보다 빠르게, 감정보다 깊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미세한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엔 너무도 분명한 징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인연을 놓는 걸 실패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끝내는 걸 차갑고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모든 인연이 계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배우기 위해, 어떤 인연은 상처를 통해 나를 알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인연은 떠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 관계 아직도 이어가야 할까? 지금 이 불편함은 정말 참아야 할 감정일까? 혹시 끝났다는 신호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 마음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과의 인연은 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 영상은 그 끝났다는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사례 1. 정우 씨의 말 없는 이별. 정우 씨는 8년 된 친구와 최근 자주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엔 술 한 잔 기울이면 밤새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만나도 핸드폰만 보고 말이 뚝뚝 끊긴다. 한 번은 정우 씨가 힘든 일이 있어 먼저 연락을 했다. 시간 좀 돼? 나 얘기 좀 하고 싶어. 답장은 3시간 뒤에 왔다. 지금 좀 바빠.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정우 씨는 알았다. 이 관계는 지금 의무로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마음은 이미 떠났고 남은 건 습관이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신호는 분명했고 그걸 놓아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란 걸 깨달았다. 사례 2. 민지 씨의 침묵 속 눈물. 민지 씨는 연애 2년 차. 처음엔 대화가 끊이질 않았던 둘이었다. 소소한 감정도 나누고 하루의 끝을 함께 정리하던 사이. 그런데 요즘은 말이 줄었다. 뭐해? 하면 그냥. 밥 먹었어? 하면 응. 감정이 아닌 의무처럼 답하는 메시지. 민지 씨는 불안한 마음에 한 번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 우리 예전 같지 않아.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왜 자꾸 그런 얘기해? 피곤하게. 그 말 한마디에 민지 씨는 울지 못하고 그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놨다. 그때 깨달았다. 말을 꺼낼 수 없는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걸. 사례 3. 상훈 씨의 해방된 하루. 상훈 씨는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남자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빠지지 않았고, 특히 한 후배와는 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후배는 무리하게 부탁을 해오고 상훈 씨가 거절하면
요즘 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툭 던졌다. 상훈 씨는 억지로 맞춰줬다. 그래도 내가 더 어른이니까. 오래된 관계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하루 약속이 취소되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 놀랍게도 상훈 씨는 그 하루가 너무 편안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감정 쓰지 않아도 되는 그 하루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한 인연을 억지로 끌고 있었는지. 그 후로 상훈 씨는 조용히 그 관계를 줄였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던 진실. 하지만 외면했던 그 묵직한 진실을요. 말이 줄고 말이 무거워진다. 예전에는 서로 할 말이 넘쳐났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고 별일 아니어도 야, 이 얘기 꼭 해줘야 돼 하며 전화를 걸었죠.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말이 줄어들고 대화가 가벼워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면 서로 오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침묵이 편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면 어색하고, 어색하니까 억지로 날씨 얘기, 드라마 얘기, 식상한 안부를 꺼냅니다. 말은 해도 마음은 안 닿고, 듣고 있어도 이해는 멀어집니다. 대화가 아니라 습관적인 교환만 남은 관계. 이건 분명 식어가는 인연의 모습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말이 사라질 때 관계는 본 모습을 드러낸다. 말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 사람과 더 이상 공유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는 관계. 그건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일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관계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상처받겠지. 또 괜히 싸움 되겠지.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검열입니다. 말은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좁아지면 결국 감정도 막히게 됩니다. 처음엔 감정의 달이었던 대화가 어느새 불안과 오해로 만든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침묵이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서로 외면하고 외면당하는데 익숙해지면 그래, 원래 이런 관계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하면서 애초에 사랑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뎌지게 됩니다. 이건 이미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인연은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함께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말이 줄어든 관계는 그냥 끝의 전조일 뿐입니다. 왜 나는 이 관계에서 계속 참게 될까? 다음 이야기, 계속 불편한데도 내가 참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게 왜 위험한 신호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그 인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 먼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아닌 의무로 만나는 관계. 언제부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무겁습니다. 설레지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약속이 잡히면 또 나가야 하네 하는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만나러 가냐고요? 안 보면 미안할 것 같아서요. 안부라도 전해야 의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상대가 서운해할까 봐요. 이건 마음이 가서가 아니라 의무감에 끌려가는 관계입니다. 처음 그 사람과 만났을 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만나고 나서 피곤해지고 돌아오는 길엔 왜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지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책임감처럼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이 떠난 자리는 예의가 지킨다. 처음엔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졌던 관계도 마음이 식고 나면 결국 예의와 도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관계가 점점 피곤해져요. 상대가 싫은 건 아닌데 함께 있으면 나가 없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긴장되고 가식적인 모습만 남습니다. 그건 이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베푸는 관계, 이해해주는 관계, 맞춰주는 관계, 그 모든 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쪽만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인연은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힘들어질 거야. 내가 참아야 이 관계가 유지돼. 이런 생각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진짜 인연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고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나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고 자꾸 나 자신을 잃는다면 그건 이제 놓아야 할 시점이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착해서 의리를 지키느라 마음을 놓치고 예의를 지키느라 자기 자신을 버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잃으면서까지 이어갈 인연은 없습니다. 예전엔 대화가 끊이질 않았는데 지금은 말수가 줄고 침묵만 많아진다. 그건 인연이 식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계속 참게 되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내가 참자. 또 말해봤자 상처만 받을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낫겠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자기 감정을 접습니다. 화를 참습니다. 슬픔을 꾹 누릅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춥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니까 다 다를 수 있어. 서로 맞춰가야지.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 이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나 혼자만 하는 걸까요? 당신은 계속 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이 참는 줄도 모릅니다. 내가 조심하고, 내가 맞추고, 내가 미안해하고. 그런데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 관계는 더 당연해집니다. 당신이 참는 게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관계입니다. 누군가는 자유롭고 편하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고 눈치 보고 있는 상태. 겉으론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속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면 예민하다, 피곤하다, 왜 이렇게 까다롭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계속 참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그건 진짜 나를 부정하면서 이어가는 가짜 연결일 뿐입니다. 진짜 인연은요, 내가 나다워도 괜찮은 관계예요. 불편한 마음을 솔직히 말해도 그걸 들어주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건 내가 문제야라고 돌려주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위에 군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관계란 건 늘 좋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불편함을 마주할 수 있느냐예요. 그걸 회피하거나 한 사람만 참고 있는 관계는 결국 어느 순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참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참는 것도 인내지만 자신을 지키는 건 용기예요. 지금 이 관계가 나답게 웃을 수 없고, 나답게 말할 수 없고, 나답게 존재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고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 다음은 소통이 끊긴 관계는 이미 끝났다.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상대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그 얘기야? 지겹다.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당신은 조심스레 말했을 겁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변명, 회피 또는 무관심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설명하는 게 지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고 들려줘도 안 들으려 하고 마음이 닿지 않으니 결국 말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관계는 소통이 끊긴 관계가 됩니다. 소통이 끊겼다는 건 이제 서로의 마음이 오갈 통로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그저 옆에 있는 타인입니다. 진짜 관계는요,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들으려는 마음을 가진 관계예요. 모든 걸 이해하진 못해도, 아,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미안해. 이 한마디로도 마음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듣기 어려운 관계라면 그건 이제 마음이 떠난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돼? 왜 나만 애쓰고 있지? 이 사람은 왜 내 말에 귀를 닫고 있을까? 이 질문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오가는 마음이 있어야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설명, 혼자만의 이해, 한쪽만의 노력,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짐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귀를 닫았다면 이제는 당신이 마음을 접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설명하는데 지쳤다면 그건 이제 관계를 놓을 시점입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을 더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써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면 다음은 그 사람이 없는 게 더 편할 때 인연은 끝난 것이다. 처음엔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문득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떠올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오히려 편하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감정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늘 긴장하고 있었을까? 왜 웃으면서도 마음은 얼어 있었지? 지금이 훨씬 숨쉬기 편한데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과 없으니 편한 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전자는 그리움이고 후자는 해방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평온하다면 그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이미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좋은 인연은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더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순간
당신의 하루가 더 평화롭고 더 부드럽게 흘러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인연입니다. 이건 사실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래됐다는 건 잘 맞았던 과거가 있다는 거지, 지금도 이어가야 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가는 사람 앞에선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내가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가끔은 말없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 옆에서 늘 뭔가 연기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이미 감정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 이제는 내 마음에 없구나. 이 관계, 그냥 버릇처럼 이어지고 있구나. 사실 끝났구나. 하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 더 편하다면 그건 끝을 인정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끝난 인연, 어떻게 놓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놓는 법, 놓고 나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끝난 인연, 놓는 것이 회복이다. 감정이 차오른 상태에서 그만 놓아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눈물도 나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끝난 인연, 놓는 것이 회복이다. 지금 당신은 오래된 습관처럼 남은 인연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허전할까봐, 이 관계를 끝내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될까봐, 그 모든 게 두렵고 아파서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용기는요, 붙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놓을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애써 지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법이에요. 하지만 나를 깎아내려가며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의존이고 미련이고 고통의 반복입니다. 끝났다는 신호를 애써 외면한다고 그 관계가 다시 살아나진 않습니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보내주는 것이 당신에게 진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고통만을 남긴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흐름도 내가 붙잡는다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놓아야 할 때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삶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놓는 순간부터 당신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평화, 혼자여도 괜찮다고 느끼는 고요함. 그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 위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자신의 감정, 자존감,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끝날 인연은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찔리고 또 가볍게 정리되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당신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놓아야 할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할 용기가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애썼고 참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결코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낸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당신의 마음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당신 편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